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집, 그 중에서도 창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재물운이 다르고 집마다 기운이 다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창문 밖에 보이는 풍경 하나로 그 집의 복이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얼굴에 눈이 있듯 집의 눈은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은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래서 풍수를 보는 사람들은 집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창문을 봅니다. 그 창문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빛은 어떤 방향에서 들어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죠. 혹시 연예인들 집을 보면 유독 한강뷰가 많은 이유 궁금하셨죠? 그건 단순히 전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물은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흐르는 물, 특히 강은 돈이 돌고 도는 순환을 상징하죠. 창문 밖으로 큰 강이 보이면 그건 마치 돈줄이 트인 집이에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 그 집에도 돈의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큰 강에는 수많은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건 본업 외에도 부수입, 뜻밖의 돈, 도움의 손길이 자주 생긴다는 뜻이에요. 단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물이 너무 거칠게 흐르거나 소리가 요란하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운이 됩니다. 재물이 흘러들어오지만 잡히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강물, 그리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에요. 이런 풍경이 창문에 들어온다면 그 집은 이미 명당입니다. 이제 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풍수에서 사는 재물의 저장고이자 사람의 인연을 품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둥근 산, 부드럽게 솟은 산은 기봉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부처님 머리처럼 둥글고 온화한 모습이죠. 이런 산이 창문에서 보인다면 그건 정말 큰 복입니다. 왜냐면 둥근 산은 안정과 지속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한번 모이면 흩어지지 않고 가족의 재운이 세대를 이어집니다. 옛 풍수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둥근 산을 보는 집은 3대가 덕을 본다. 첫 세대는 재물을 모으고 둘째 세대는 그 재물을 지키며 셋째 세대는 불려나간다. 이건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같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둥근 산, 즉 좌청룡 자리에 귀봉이 있으면 더 좋아요. 왼손으로 재물을 움켜쥐는 형상이라 해서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옛 부자들은 집을 지을 때 일부러 창문 위치를 조절해서 그 둥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의 기운이 집안 재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뾰족한 산, 문필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푹끝이 하늘을 가리키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필봉이 보이는 집은 지식, 학문, 예술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고 해요. 조선시대 학자들의 고택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 율곡 이 선생의 자운서원 모두 문필봉이 바라보이는 터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높습니다. 산의 예리한 기운이 지성을 깨운다고 하죠. 그래서 문필봉이 보이는 집은 3대가 글로 이름을 남긴다고 전해집니다. 할아버지는 학자, 아버지는 교수, 자녀는 작가나 예술가가 되는 시기예요. 그만큼 기운이 맑고 바른 곳입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풍경도 알아볼까요? 먼저 폐허나 버려진 건물, 낡은 창고가 보이는 집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에서 생기는데 버려진 건물은 그 온기가 끊긴 곳이에요. 그런 풍경을 매일 바라보다 보면 모르는 사이 집의 기운도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이럴 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둘째, 창가에 생기는 식물을 두기. 셋째, 밝은 조명을 켜두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침체된 기운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창문 앞으로 곧게 뻗은 도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길을 칼길이라 불러요. 마치 칼날이 집을 향해 겨누는 형상이라 날카로운 기운이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이런 집은 이상하게도 피로가 잘 안 풀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잦습니다. 돈도 모이지 않아요. 들어와도 바로 나가버립니다. 칼날이 돈줄을 베어가는 형상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두꺼운 커튼을 치거나 창가에 식물을 두어야 합니다. 식물의 푸른 기운이 날카로운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또 구슬발을 달아 바람이 움직이게 하면 기운이 흩어져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은 자연의 물줄기보다 전기의 흐름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강한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나 변전소 근처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사람의 기운을 어지럽히기 때문이죠. 이런 곳에 살면 불면증, 두통, 피로감이 생기기 쉽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집을 기가 흩어진 집이라 부릅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커튼이나 필름을 붙이고 실내에는 음이온을 내뿜는 식물을 두세요. 창문을 닫기보단 자연의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이지만 모든 물이 좋은 건 아닙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 검고 탁한 물은 좋지 않아요.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막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창문 밖에 오염된 하천이나 고인 연못이 보인다면 그건 돈이 막히는 상징입니다.
이럴 땐 집안의 시선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창문 옆 벽면에 그림을 걸거나 조명을 비춰서 시각적 중심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집의 균형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구슬이 굴러가지 않는 평평한 땅을 찾았어요. 왜냐면 기울어진 집은 온도 기울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한쪽으로 기울면 재물이 그 방향으로 새어나갑니다. 특히 침대가 기울어진 방은 더 좋지 않아요. 편히 쉬지 못하니 건강과 이론이 함께 약해집니다. 식탁이 기울면 가족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대화가 줄어들죠. 그래서 옛 부자들은 매년 봄이면 집의 수평을 다시 점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엔 간단히 수평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새 집을 구하실 때 한 번쯤 체크해보세요. 풍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통하면 복이 통한다. 현관에서 들어온 바람이 거실을 지나 베란다나 뒷문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집은 돈이 돌고 기가 순환돼요. 반대로 공기가 막혀있는 집은 기운이 정체돼 우울감이나 불면이 생기기 쉽습니다. 거실 창이 크고 남향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햇살과 함께 재물운도 들어오거든요. 단, 너무 큰 창은 에너지를 흩트릴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 적당한 빛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에 기가 막히면 병이 나듯 집에 기가 막히면 사람의 운도 막힙니다. 그래서 집을 돌보는 건 곧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집의 구조, 창문 방향, 바람의 흐름이 모든 게 결국 사람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터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터를 좋게 가꾸는 마음이 진짜 복을 부르는 법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창문 밖에는 맑은 강이 흐르나요? 둥근 산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늘이 내린 폭터 위에 살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이사가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가문의 복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풍경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의 정성과 손길로 그 집을 다시 명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언제나 맑은 기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재물의 흐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짓는 일이라 하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큰 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